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리 통증 워낙에 흔하죠. 근데 뭐 네. 조금 쉬면 또 나아지곤 하니까 사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 대수롭게도 여기게 되는데 허리 통증을 얕잡아왔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소위 삐끗했다고 하죠. 네. 또는 뭐 담 걸렸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통증이 느껴졌을 때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네. 보통 쉬면 좋아지고요. 좀 불편하시면 진통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해 보시면 좋아지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뭐 1주, 2주가 넘어가도 계속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때는 단순한 염좌라든지 긴장이 아니라 우리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주 질환인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 수 있는데요. 네. 다음과 같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 물론 삐끗해도 아프시긴 한데요. 심하게 아프다. 네, 심하게 아프다. 네. 이 표현이 사실 이제 환자들이 표현하기로는 뭔가 찢어진 듯이 아프다. 또는 뭐가 뚝 하고 끊어진 듯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디스크가 갑자기 급성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보통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막인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급격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이런 경우.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엉치나 다리 쪽으로 이게 내려가면서 이제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소위 방사통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전깃줄 따라 쭉 뭔가 퍼지듯이 이 엉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당기거나 저리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 이런 경우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조물 중에 신경이 이제 커다란 나무처럼 생겨 있는데요. 커다란 기둥 역할을 하는 척수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신경 가지라고 하는 우리 신경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 주로 엉덩이 쪽, 엉치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깥쪽에 있는 신경 가지 쪽을 누르게 되면 네. 이제 다리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는 통증보다는 이제 저린감이라든지 또는 시리다라든지 무딘감 또는 뭐 뜨거운 느낌, 다양한 이런 이상 감각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신경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눌러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누르게 되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오래되면 감각 좀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돌아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신경이 어느 정도 시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신경에도 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경이 변성을 일으키면서 감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뭐 종아리, 발바닥이 아픈 분도 있고요. 또 결국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 결국 걸을 때 이제 절룩거리면서 걷게 된다라든지 또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걷다 쉬다 반복하는 증상은 흔히들 이제 협착증, 네, 협착증이 심해지면 이제 척수와 신경근을 전체적으로 눌러서 결국 혈액 순환이 제한이 되면서 결국 이제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는 이런 네.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만약 나타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그냥 요통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한번 전문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좀 신호인 것 같아요. 허리에서 이제 다리 쪽으로 좀 통증이 느껴지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 바로 좀 늦추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고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보통은 뭐 비수술도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중간 단계에 거쳐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요. 단계를 거쳐가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휴식, 그리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같은 기본적인 보존치료부터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요. 주사로서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인 신경성형술이라든지 또 풍선확장술과 같은 시술을 해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일상생활로 잘 돌아가시는 편인데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싫어하시는 이제 나사못을 박는 유압술, 이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이 수술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압수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 우리가 척추가 불안정하거나 분리가 되어 있거나 골절이 생겨서 결국은 고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수술을 반드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 이분들께는 꼭 나사를 박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은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병변 부위만 작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치료 방법인 수술, 그 바로 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척추 내시경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치료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리 내시경 치료에도 그냥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내시경을 사용하고 내시경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네. 환자가 이제 어떤 부분이 주된 원인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뭐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PLD, 디스크를 이제 주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네. 또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PSLD, 이 치료 방법을 통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인대라든지 또 후관절 부위를 넓혀주는 이런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ELD, PSLD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내시경 치료의 이제 종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PLD라고 하는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두 내시경 중에 보다 이 내시경 통 사이즈가 작고요. 그래서 한 5, 6mm 정도 돼요.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피부 절개도 그 정도만 절개를 하고 이 치료는 환자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마취만 한 상태에서 환자가 깨어 계신 상태에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네. 환자가 조금 힘드시면 이제 수면 마취 약을 써서 재워드리기도 합니다. 되게 뭐 하루 정도 입원하시고 다음날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돌아가고요. 수술 후에 이제 치료 자체가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 소위 이제 근육이라든지 인대 또 후관절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제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내시경 통만 집어넣어서 우리가 디스크에 딱 도착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치료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이에 비해서 이 협착증의 경우는 협착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뒤쪽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인 황색인대 그리고 후관절 부위가 이제 두꺼워지고 자라나서 커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 PLD 사용하는 내시경보다는 좀 더 굵은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 절개를 하고요. 이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신 마취라고 소위 말하는 척추 마취를 시행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수면 마취를 해서 환자분을 재워드립니다. 입원 기간은 대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입원하시게 되고요. 치료 이후에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은 PLD와 마찬가지로 근육 자체를 제거하면서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근육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이 아무래도 절개를 시행하고 하는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신 마취인데 전신 마취가 아니고 부분 마취 또는 뭐 수면 마취니까 환자 입장에서 부담도 덜하고 회복도 좀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시경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모토가 작게 치료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도달할 때 그 목적지 앞에 있는 방해를 하고 있는 이 구조물들을 다 제거하거나 없애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관을 넣어서 중간 과정을 통과하고 목적지에서 치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우선은 치료 시간이 짧고요. 회복이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째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얘기고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 마취라든지 또 척추 마취, 수면 마취를 통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입원 기간이 무엇보다 뭐 하루,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당일에도 퇴원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입원하시는 이유는
환자분의 이 치료 경과를 보고 안전하게 퇴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퇴원을 좀 날짜를 뒤로 미루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복귀도 상당히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짚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좀 치료에 있어서 부담을 낮춘 치료가 척추 내시경 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에게 좀 더 시행했을 때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든지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 간단한 시술인 뭐 신경성형수 같은 이런 시술을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께 다음 단계로 바로 뭐 유압술이라든지 절개를 하고 하는 수술이 아닌 내시경을 네.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또 만성 질환이 있으셔서 전신 마취에 부담 있는 분들, 이분들 역시 전신 마취를 피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재발한 디스크가 있는 경우 이때 이 치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발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수술했던 자리를 그대로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치료했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수술이 진행되고 나면 수술한 부위의 주변 조직과 유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착 때문에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너무 많이 늘어붙어 있어서 도달을 못하는 경우에 수술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이로 네.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원래 들어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마치 처음 수술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척추 뒤쪽을 구성하고 있는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에 마디가 좀 많이 불안정한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치료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관절을 좀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척추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웨드 굿닥터, 수술의 정확성과 시술의 간편성을 모두 갖춘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엉덩이, 다리 쪽에 저림이나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60대 여성분이 전화 주셨네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황혼 육아겠죠? 황혼 육로? 육로가 뭘까요? 황혼 육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풍선 확장술을 받으셨고 물리치료도 하셨는데 여전히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 중에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분의 또 자녀인 손자나 손녀를 봐주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활동량이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뭐 옮기거나 씻겨주거나 할 때 맞아요. 허리를 많이 숙이시잖아요. 네. 숙이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뭐 디스크가 더 나빠진다라든지 협착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제 풍선 확장술을 시행 받으셨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협착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시술은 우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협착 또는 디스크가 있을 때 이 카테터라고 하는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신경과 주변 조직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틈을 떨어뜨린 다음에 약물을 투여해서 물리적 공간도 만들지만 염증 물질을 청소해주는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증상이 지금 이제 계속 불편하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잘 지내시다가 다시 불편해지셨냐에 따라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치료를 하신 직후에도 계속 불편하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엔 되게 바로 수술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보존적 치료를 이어나가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를 마치 충전해 주듯이 치료했던 마디에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구조물인 디스크나 뭐 황색인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종류의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정년퇴직하셨대요. 그리고 배드민턴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후로부터 허리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찜질, 파스 이런 치료만 해봤고 아직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운동을 또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네.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갑자기 좀 늘어나는 네. 이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 하시면 허리에 안 좋습니다. 허리에 안 좋은 운동 중에 배드민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꼭 뭐 배드민턴 하셨다고 디스크가 터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활동량이 적다가 갑자기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 근육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서 긴장도 생기고 또 염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일시적으로 이제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식을 좀 취해 보면 좀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간단한 뭐 타이레놀 같은 약을 좀 드셔보셔도 됩니다. 찜질 파스 좋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대신 근육이 긴장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좀 냉찜질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고요. 네. 한 2, 3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온찜질도 바꿔주시면 네. 혈액순환이 좀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한 1주, 2주 정도 됐는데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다라든지 아니면 진행되는 양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 자세, 동작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허리 숙일 때 뭔가 삐끗하고 아픈 것처럼 있다라든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잘 안 펴진다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염자나 긴장보다는 척추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후관절에 관련된 이런 통증들일 수 있으니까요. 이땐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받으시는데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고 또 문자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허리 통증, 허리 질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나의 경우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세 여성분이시고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네요. 네, 이분은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오른쪽 엉치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이신데요.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막 심한 분은 아니셔서 네. 그냥 허리가 좀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셨다고 해요. 근데 점점 진행이 되니까 이제 걷다 쉬다를 반복하시게 되죠. 그래서 5분, 10분 걸으시면 좀 신호가 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네.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 사이에 저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척수액이 이제 통과하기 때문에 MRI에서는 사실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그러네요. 이제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건데 네.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디스크가 앞쪽으로 이제 좀 돌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위의 뼈가 굉장히 좀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채로 이제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증상이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이 PSLD를 통해서 저 좁아져 있는 공간을 넓히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치료 중에 저희가 이제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이 과정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누렇게 보이시죠? 예, 이제 황색인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뭔가 눌려 있거나 이러면 색깔이 좀 밝은 색에서 좀 누런색으로 좀 바뀝니다. 네. 그래서 딱딱한 채로 이제 굳어 있는 덩어리처럼 보였는데 요거 이제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신경이 나가는 길 주변부를 이렇게 넓혀주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주변에 원래 눌렸던 공간이 넓어지면서 신경이 좀 3차원적으로 좀 부풀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네, MRI를 그래서 찍어보면요. 이제 치료 전에는 이렇게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던 모습을 말씀드렸었는데 치료 이후에 보시면 역시 이 뇌척수액이 지나가는 이 통로가 좀 넓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가로 사진에서도 원래 이제 신경이 많이 압박되면 뇌척수액이 지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색깔이 상대적으로 좀 까맣게 보이게 되어 있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치료 전과 후에 MRI 사진까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나의 경우랑도 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60대 여성분이시고 전방 전이증, 이것도 네. 이름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려운 질환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협착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전방, 앞으로, 전, 위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척추가 원래 여러 겹으로 이제 쌓여져 있는 벽돌이 여러 개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돌이 줄을 맞춰 딱 쌓여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좀 어긋나면 앞뒤로 어긋나면 결국 아랫마디에 비해서 윗마디가 앞으로 이동한 걸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1세 여성분은 이제 허리와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고 양쪽 다리가 저린 감이 이제 10개월 전부터 지속이 되다가 점점 심해지시면서 이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어서 자꾸 중간에 쉬고 싶은 느낌도 있으시고요. 이분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면 양쪽 다리가 저리면서 당겨서 허리를 쭉 펴지 못하시고 자꾸 앞으로 숙이게 되세요. 이런 자세가 되셔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저 파란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마디 간의 간격이 줄이 좀 안 맞죠. 요쪽 4번 마디와 5번 마디 사이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고, 그러네요. 네, 가로 사진상에서 보시면 단순하게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것만 아니라 이 후관절 부분이 굉장히 뼈가 옆으로 많이 커져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두 부분이 딱 아귀가 맞듯이 있는 게 아니라 어긋나서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결국 많이 눌려 있었고요. 네. 이런 경우에 불안정성이 심하면 이제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응증이 되긴 하지만 이제 불안정성의 정도가 1단계에 해당되는 비교적 좀 경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나사못을 고정하지 않더라도 감압술만을 통해서 공간만 넓혀주더라도 충분히 이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PSLD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계획했고요. 치료하는 중간에 이제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신경관을 넓혀주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다란 기둥인 척수가 보이고 왼쪽 신경가지거든요. 이게 이 왼쪽 신경가지 주변에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치료를 다 끝내고 나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는 신경가지가 다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MRI 사진도 한번 그렇죠. 비교해 보죠. 네, 이분도 MRI를 보시면 치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얀 길이 쭉 위아래로 통과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가로 사진상에서 보시면 신경이 어딘지 사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까맣죠, 그죠? 전체가 까맣게 보이는데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세로로 보였던 이 신경이 길이 하얗게 이제 물길이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보이고요. 가로 사진상에서도 이제는 신경의 단면이 보입니다. 이 동그란 덩어리, 이게 이제 신경이 들어있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이제 넓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61세 여성분의 사례였고 이번 사례는 이제 51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사진 한번 보면서 시술 전에 어떤 상태셨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 51세 남자분은요, 이제 오른쪽 골반과 엉치가 좀 아프다고 오셨어요. 이제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를 좀 맞아봤는데 네.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임상적으로는 이제 뭐 신경학적 검사상에서는 사실 특별한 게 없으셨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시행한 이후에 주사 치료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해드렸는데 좀 좋아지셨어요. 근데 두 번째 주사 치료 이제 하러 오실 때쯤 돼서부터 이제 갑자기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셔서 이제 그러네요. MRI를 찍어봤는데요. 네네. MRI를 찍어봤더니 이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보시는 것처럼 4, 5번 마디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그리고 가로 사진상에서 보시면 이 앞쪽 부분에 가운데로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되어 있으면서 섬유륜이라고 하는 바깥쪽 막이 찢어져서 이렇게 신경을 좀 누르고 있고 뒤쪽으로는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후관절이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협착증이 있는 건데 다만 이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셔서 크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작은 치료를 먼저 좀 시행해봤던 이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분께 이제 그 협착을 일으키고 있는 주된 원인인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신경 주변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하면서 보니까 이 신경 뒤쪽을 덮고 있는 이 황색인대 부분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과는 좀 다르게 마치 뼈가 얼음이 좀 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황색인대인데 이 황색인대 부분이 거의 석회화돼서 딱딱해요. 돌처럼 딱딱한 상황이었고 이 부분을 이제 제거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는 모습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단순한 그냥 뭐 말랑말랑한 덩어리가 누르는 게 아니라 뼈가 사실 누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정도는 잘 적응하고 계시지만 이제 버틸 수 없는 한계 역치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극심한 통증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서 보시면 치료 전에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까맣게 보이고 좁아져 있고 가로 사진상에서도 사실 신경의 단면이 거의 보이지 않다가요. 치료 이후에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간 통로가 하얗게 보이고 역시 가로 사진상에서 이제는 신경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얀 덩어리, 동그라미 이렇게 신경이 보이네요. 압박됐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51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정확성, 시술의 간편성을 두루 갖춘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허리 통증,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조금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6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질환명이 조금 특이하네요. 낭종이 있었어요. 네, 낭종무록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보통. 이 56세 여자분이신데 오른쪽 종아리가 이제 바깥쪽으로 저리다고 하셨어요. 한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지속됐고 서 있으면 이제 오른쪽 다리가 막 정말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뭔가 폭발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여러 정형외과를 이제 다니시면서 이 뭐 약도 드셔보시고 또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하셨어요라고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다리 아프신 근처에다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임상적으로 증상이 결국은 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이셔서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MRI를 이제 시행해 봤습니다. 네. MRI 보시면 역시 세로로 지나가는 이 신경이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신 차이점은 뒤쪽에 이렇게 뭔가 하얀 덩어리가 뭐 계란알 비슷한 뭔가 아무튼 덩어리가 하나 보이시죠? 이제 있네요. 이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덩어리인데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디스크 뒤쪽으로 이렇게 디스크 뒤로 이제 조금 튀어나와서 돌출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 5번 마디가 단순한 디스크 협착은 아니고 전방전이증이 경미하지만 있습니다. 있는 상태로 이 뒤쪽 후관절이 이제 커져 있는데 원래는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뼈와 뼈가 만나는 이 틈새에 원래는 연골이 들어있거든요. 이 자리에요. 연골이 들어있는데 이 연골이 들어있는 자리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이 안에 있던 연골이 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후종인대 뒤쪽으로 있는 이 인대 쪽으로 황색인대 쪽 근처로 이렇게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결국은 협착을 일으키는 이런 상태가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혹을 낭종을 제거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저희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에 덮여있던 신경을 원래 보호하고 있는 뒤쪽 부분인 황색인대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원래는 신경이 나오거든요. 지방이 약간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지방인데 이 지방층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원래 신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꼭 비지처럼 이렇게 지방종처럼 이렇게 후관절 낭종이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요걸 제거를 잘 하고요. 네. 주변에 이제 혈관이 많이 자라나 있어서 혈관 잘 정리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이 틈새거든요. 네,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서 이제 신경 압박이 더 이상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증상이 좋아지시겠죠. 그래서 네. MRI를 보시면 치료 전에 이렇게 신경이 많이 좁아졌고 압박되었던 상태에서 네. 제거 이후에는 없어졌나요? 예, 없었죠. 예, 오. 까만 하얀 덩어리가 이제 없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네, 신경 예쁘게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56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공성준 원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연결된 게 몇 개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3세요. 네, 63세시고 지금 이제 어디가 가장 어떻게 불편하신지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머님 오늘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저는요, 한 2달 전부터요. 네. 다리가 이제 이렇게 슬슬 이렇게 아프더니 네.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그 종아리부터 이렇게 슬슬 네. 아프고 저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 괜찮아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돼 갖고 또 왼쪽 다리가 이제 심한 거예요. 네. 이거는 너무 심해가지고 예. 막 이제 엉치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온전히 저려가지고 한참 서 있다가 네. 그래갖고 걸어요. 그러면 걸으면 몇 발 못 가서 또 힘들어갖고 다리 쉬고 막 싶지. 주무르고 이렇게 하다가 네. 또 걷고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잠깐 쉬셔서 좀 다리 이렇게 주무리고 좀 이렇게 쭈그리면 좀 나아지세요? 조금 낫다가 네. 그래서 또 몇 발짝 걸으면 또 다시 그래요. 나타나고요. 한 10발자국을 못 가요. 아, 지금도 그 증상이 계속 있으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진통제 먹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진통제 먹는 동안은 좀 괜찮다가 이제는 진통제도 잘 안 듣는 거예요. 네. 앉아 계실 때는 어떠신가요? 앉아 있을 때도 그냥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줘야 돼요. 제가 아, 그러세요? 어떤 때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네. 보통 이제 앉아 계실 때도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신경 압박이 좀 지속적으로 누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개 서서 걷거나 또는 이제 가만히 서 있거나 할 때 불편하신 건 협착증이 심한 환자들이 보통 느끼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자꾸 쉬고 싶다라고 하는 건 협착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대신 앉아 있을 때도 만약에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디스크가 사실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협착이 있는데 신경 자체가 너무 전체적으로 많이 눌리면
이제 자세에 상관없이 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되게 뭐 한 3, 4주 이상 좋아지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사 치료를 좀 반복적으로 몇 번 해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이고 또 약에 의존해서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실제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협착이 뭐 심한 건지 아니면 디스크가 심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 방법을 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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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이제 아프신 치료 받으실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우리 아저씨인데요. 아, 네네네. 예. 65이요. 아, 75. 아, 75세시고요. 76. 예, 좋습니다. 저희 남편분 어느 정도 어떤 상태이신지 공성전자님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오늘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이게 MRI를 찍어봤더니요. 네, 2번, 3번이 네, 힘이 눌려가지고 네. 예. 웬만한 병원에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수술을 못한대요. 아, 네, 예, 그래서 혹시 공 박사님 모시면 네, 방문해가지고 MRI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리고 예. 처방을 받아볼까 싶어서 아, 네네. 전화했어요. 그럼 지금 그 불편하신 건 허리가 많이 아프신 거세요? 아니면은 네, 다리 증상이 심할까요? 허리가 아픈데 네, 좀 오래 걸으면 네. 오른쪽 엉치뼈가 아파요. 아, 엉치가 아프세요? 다리 쪽으로 뭐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부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좀 오래 앉아 있고 그러면은 네, 허리가 네. 일어나면 시큰거려서 네. 피질 못해요. 아, 펴는 게 힘드시고요. 그럼 네. 이제 결국 그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그럼 병원에서 어떤 뭐 약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셨을까요? 네, 관절 주사 한번 맞았고 네, 한의원에서 네. 약심이라 그래서 아, 좀 받고 네네. 그랬는데 예. 그 외에는 한 거 없는데 예, MRI를 보더니 예. 이거 선천 쪽으로 좁아져 있기 아, 때문에 네,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아, 이제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가 이제 결국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좀 좁은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대개는 많이 써서 이게 이제 노화가 되면서 뒤쪽에 있는 그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해서 좁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통로가 좁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에 비해서 조금만 나빠져도 더 압박이 많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증상을 빨리 느끼시게 되는데 지금 아까 2, 3번 마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마디는 사실 움직임이 많은 마디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공간이 좁으셔서 이제 신경 압박을 느끼시고 서서 이제 걷거나 이러실 때 증상이 나타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디스크가 많이 내려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할 테고 더불어서 통로가 좁아져서 이제 협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셨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약 때문에 또 수술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이제 큰 수술이 아니라 공간만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저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뭐 디스크만 조금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황색인대만 좀 제거를 하고 공간만 조금 넓혀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내시경으로 치료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되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MRI 통해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네.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부족하면 정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주사 치료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한번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점검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세 여성분의 사례가 61세인가요? 네, 61세. 네, 죄송해요. 이 사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61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허리 통증 그리고 왼쪽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의 저림이 지속됐던 분이십니다.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이제 걷다 쉬다 반복하는 증상, 5분 이상 걷기 힘든 상황이셨고요. 타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이렇게 10번 이상 계속 받으셨어요. 근데 주사 치료 효과가 이제 꽤 좀 길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통증이 지속되셔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 찍어봤고요. MRI 보시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좀 뭔가 좀 좁긴 한데 그렇다고 막힌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심해 보이진 네, 않고요. 근데 이 4, 5번 마디를 보시면 이렇게 좀 색깔이 좀 까만 것처럼 보이는데 윗마디인 3, 4번도 사실은 좁으세요. 3, 4번도 좁으신데 네. 대신 3, 4번은 신경을 압박하는 주 원인이 디스크가 막 심한 게 아니고요. 뒤쪽에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시나요? 네. 예, 이 하얀 부분이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어. 지방인데 원래는 신경을 보호하는 뒤쪽 구조물도 지방이 있는 건데 이 지방은 마치 저희 고기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삼겹살 좋아하는데 네. 고기 굽고 나면 그 기름이 나중에는 좀 굳어지잖아요. 걸쭉하게. 처음에 구울 때는 액체처럼 물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굳어지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지방 덩어리가 이제 신경을 좀 눌러요. 협착이 있는 상태고 하지만 실제 많이 눌리는 곳은 이 4, 5번인데요. 4, 5번 마디에 가로 사진 보시면 자, 신경의 단면이 잘 안 보이시죠? 사실상 이 황색 인대가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 후관절도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은 이 협착증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이제 PSA들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제거하는 과정 보시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색 인대가 이제 오랫동안 눌리고 또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많이 하시면 이렇게 신경 주변에 이 염증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유착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덩어리가 노랗게 보이고 이 덩어리를 잘 제거해주고 나서 그 후관절 주변에 좀 자라나 있는 뼈도 조금 다듬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커다란 기둥인 척수 그리고 양쪽으로 있는 이 신경근, 신경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변의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았던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0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협착이면 협착, 디스크면 디스크 하나만 오면 좋은데 이게 둘 다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는 사실 같이 있는 분이 더 많으세요. 아주 젊은 분들은 디스크가 주된 원인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제 디스크도 좀 안 좋은데 협착이 같이 있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거든요. 이분 왼쪽 엉치, 허벅지, 종아리 통증이 이제 오래되셨고요. 3개월 전부터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번 아프시면 한 20분 동안 못 움직이세요. 그냥 네. 얼음해서 이제 20분 동안 가만히 계셔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셔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세요. 걸을 때도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중간에 걷다 말고 그냥 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셔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4, 5번 마디에 이렇게 디스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파열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관절이 커져서 협착을 같이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디스크가 가운데로 넓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경 압박을 해결해 줄 결정을 했고요. 내시경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견인하는 신경을 당기는 기구를 통해서 젖혀놓으면 이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가 여기 좀 허여멀건하게 노랗게 보이는 여기 네네. 터진 디스크거든요. 얘를 이제 신경 주변하고 이제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제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해준 다음 디스크가 터져 있는 이 바깥쪽 막을 잘 열을 가해서 이제 열성형을 해주고 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주변에 이제 눌렸던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넓게 보입니다. 네, MRI 사진 볼게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뒤쪽으로 물론 협착도 있고요. 근데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중간에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지고 가로 사진 상에서도 이제는 신경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 이제 동시에 왔을 때도 역시 척추관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됐던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0대 남성분이십니다. 네. 젊은 층은 아무래도 디스크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29세 남성분은 뭐 이름만 대면 사실 다 되게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선수입니다. 운동 선수인데 이제 왼쪽 네. 골반 통증이 있고 엉치 종아리 쪽으로 이제 발등 쪽으로 저림감이 있었어요. 2개월 전부터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꾸준하게 좀 받으셨는데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약효가 떨어지면 또 아프시고 이래서 여기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추 5번과 천출반 마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 이제 파열이 돼서 신경을 이제 압박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가로 사진상에서도 이렇게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신경을 왼쪽 신경가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젊으시고 뒤쪽 후관절 쪽이 막 많이 자라나 있고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디스크만 치료하는 게 가장 이제 최선인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뒤쪽에 있는 후관절을 막 제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주 처음 말씀드렸던 얇은 내시경 있죠. PLD라고 하는 그 내시경을 통해서 진입을 하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디스크가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좀 뭔가 이상하게 젤리처럼 튀어나온 이게 진짜 파열된 디스크예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막 바로 경계부에 디스크의 바깥쪽 막을 이제 이 섬유륜이 찢어져 있고 뒤쪽에 있는 후종인대로 뚫고 나온 모습인데요. 이 덩어리를 이제 제거를 조심스럽게 터져 있는 것만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깥쪽에 소위 말해서 흠집이 나 있겠죠. 그 흠집을 이제 열을 가해서 우리가 고주파라든지 레이저를 통해서 열성형을 해주면 안에 있는 덩어리가 더 나오지 않도록 이제 방어막을 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주면 치료 이후에 보신 이 사진처럼 이게 이제 커다란 척수고 여기 지금 보이는 아래쪽에 빨간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신경 가지거든요. 실제로는 이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 있었던 거예요. 얘를 이제 제거를 해준 상황이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분이 불편하셨던 그 엉치통과 다리 증상이 이제 호전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유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척추 내시경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짧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을 치료를 잘하는 거는 의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부분들이 원인이 돼서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이 진단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또 결정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분들은 이제 치료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예후가 좋으셔서 이제 나도 이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오시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맞지 않는 다른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특정 치료를 딱 고집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요. 네.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